저성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팀장님들은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옛날에 얘기했었거든요. 내보내거나 고쳐 쓴다. 저성과자는 왜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조직에서 친구를, 그러니까 네트워킹 친구를, 지인을, 동료를 사귈 때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 때도 엄마 아빠가 친구 잘 사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내가 어떠한 네트워킹을 맺는지에 따라서 조직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사를 내가 만나는지에 따라서 왜 일을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상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동료들끼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한 케이스는 어떤 무리들하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친한데, 예를 들어 팀장이나 뭐 누가 이렇게 일을 시켜.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거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런 아이가 이제 있었대요. 이런 팀원이. 뭔가 얘기만 하면 제가 삐딱선을 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어울리는 언니들이 그와 비슷한 언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투덜이 있잖아요. 뭐만 하면 투덜투덜거리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를 진짜 잘 사귀어야 되는 게, 야, 그래도 팀장님이 시키는 거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단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 내에서 그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습관이 되고 감정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또는 뭐 퇴근길에 또는 무슨 뭐 동호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지에 따라서 회사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일만 시키면은 그거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입에 달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늪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팀장님이 이 친구를 볼 때 얘는 퇴사를 하면 안 돼요. 팀장님이 진짜 좋은 팀장님이었던 거지. 왜냐면 능력이 별로 탁월하지 않아. 그래서 딴 데도 얘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먹지를 않더랍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팀원인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이 아이는 그런 투덜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뭐만 하면은 투덜거려.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친구는 그냥 혼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무리에서 데리고 와서 밥을 한번 좀 같이 먹으려고 해. 그런데 이 무리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나 인상을 아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 끼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끼지 않으려고 저 그냥 밥 혼자 먹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본인의 역량을 잘 키우고 굉장히 외롭지만 그렇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리에서 과장을 될까 말까 할 때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은 연령대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 한 몇 년 지났는데 벌써 팀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팀장이 되려면 저성과자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성과자가 왜 되는 걸까? 단순히 역량, 어떤 능력의 부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을 조직 내에서 사귀어서 어떠한 감정으로 흘러서 그냥 그 부정적인 수순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저성과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이 면담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야, 그쪽 무리들은 이러이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교육을 갈 때 보면 이렇게 조별로 배치를 해요. 근데 조별로 자리를 앉을 때 절대 친한 사람들끼리 앉도록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교육 담당자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앉도록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조를 짜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 정해진 자리에 앉도록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리를 앉도록, 마음대로 앉도록 하잖아요. 그럼 내 친한 친구들만 옆에 맡아줘. 그러니까 실제 교육을 올 때도 대기업이야. 열차 수가 진행돼 똑같은 게 친한 사람들끼리 신청을 해서 교육에 온다고요.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한 조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예를 들어 워크숍을 시켜. 어떤 뭐 전지에다가 아니면 뭐 무슨 결과물 하나 만들어내도록 해. 이거 왜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계속 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감정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팀이 안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아, 오케이. 근데 그게 옆에 있는 팀까지도 전달이 돼서 교육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육 담당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교육팀에 저분들 조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교육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자가 되는 그 친구들은 역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네트워크가 쌓여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일 수 있으니까 친구도 가려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조금 거리를 두고 네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는지 또는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친구를 가려 사귀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왕이면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 자, 이게 저성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